병원은 환자 방문 시간에 매우 엄격했고 내가 유네스코에서 퇴근하면 이미 방문하기엔 늦은 시간이었다. 또한 그녀와 전화통화도 할 수 없었다. 그 나흘 밤 동안 엘레나가 확인한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나쁜 소녀는 여러 검사와 분석, 질문과 바늘을 의연하게 견뎌냈다. 엘레나는 다른 병동에서 일했지만 하루에 2번 그녀가 입원한 병동에 들러 그녀를 만났다. 내과의이자 그 병원을 대표하는 의사 가운데 한 명인 브리숑 교수가 그녀의 병에 관심을 가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보던 일날은 칠판에 그녀는 언제 돌아와요? 라고 적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엘레나는 일날에게 저녁을 먹이고 재운 뒤 우리 집으로 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직 2가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날 오후에 브리숑 교수가 몇 가지 결과를 그녀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가 에이즈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생의 원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삶의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 즉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물리적 회복 프로그램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었다.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았다. 그녀의 음부와 직장에 찢어진 상처와 흉터가 있었고 금속이나 목재 기구를 강제로 삽입해 자궁과 바로 연결되는 질벽이 찢어져 생긴 상처는 골맞다. 이렇게 엉망으로 치료한 외상이 폐혈증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농량을 깨끗이 닦아내고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임상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건 극도의 스트레스였는데 라고스에서의 경험과 현재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녀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식욕을 잃었고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혔다. 기절은 바로 그런 스트레스의 결과였다. 다행히 심장과 내 위는 정상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간단한 자궁 수술을 할 거예요. 엘레나가 덧붙였다. 외과의인 피노 박사는 내 친구이고 한 푼도 받지 않을 거예요. 마취비와 약값만 내면 된대요. 대략 3,000프랑 정도 들 거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엘레나. 어쨌거나 아주 나쁜 소식은 아니죠? 엘레나가 내 사기를 북돋았다. 훨씬 나쁠 수도 있었어요. 그 야만인들이 불쌍한 여자에게 잔인한 짓을 했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에요. 브리숑 교수는 그녀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권했어요. 그녀를 미로 속에 집어넣어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락항 추종자들의 손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충고와 함께요. 문제는 그런 병원이 일반적으로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필요한 돈은 구할게요. 중요한 건 그녀를 이런 상태에서 구해내고 지금처럼 시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볼게요, 리카르도. 엘레나가 웃으며 내 팔을 손바닥으로 톡톡 쳤다. 그 여자가 당신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죠, 리카르도? 내 유일한 사랑이에요, 엘레나.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예요.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녀를 잊기 위해 불가능한 일까지 해봤지만 모두 소용없었어요. 난 항상 그녀를 사랑할 거예요. 그녀가 죽으면 내게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런 사랑을 불러일으키다니 정말 운이 좋은 여자군요. 엘레나가 웃었다. 정말 놀라워요. 그녀에게 비법을 물어봐야겠어요. 시몬의 말이 맞아요.
그녀가 당신에게 붙여준 별명이 딱 들어맞아요. 다음날 아침 나는 유네스코에서 조퇴 허락을 받고 그녀가 수술을 받는 동안 코생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복도는 천장이 아주 높고 찬바람이 들어와 추웠다. 종종 간호사와 의사와 환자가 복도를 지나다녔다. 아주 드물게 산소 펌프나 혈액이 든 병이 달린 간이 침대에 누운 환자도 지나갔고 금연 표지판이 있었지만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피노 박사는 수술이 끝나고 엘레나랑 나와 함께 잠깐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고무장갑을 벗고 따뜻한 수돗물과 비누로 세심하게 손을 씻었다. 상당히 젊고 자신감 넘치는 피노 박사는 애두르지 않고 직접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미 그녀의 상태를 알 겁니다. 그녀의 질은 손상되었고 잘못하면 다시 농양과 출혈이 생길지 모릅니다. 직장 역시 손상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녀와 섹스할 땐 아주 조심해야 하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처음 2달은 자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부인은 외상 경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 강간이 아니었어요. 제 추측엔 학살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나쁜 소녀는 수술실에서 나와 칸막이 2개로 나뉜 커다란 일반 회복실로 옮겨졌고 나는 나쁜 소녀 곁을 지켰다. 회복실은 돌벽에 천장은 어둡고 오목했다. 게다가 아주 널찍하고 조명이 침침해 박쥐의 보금자리를 떠올리게 했다. 바닥에는 아주 깨끗한 타일이 깔려 있었고 강한 소독약과 표백제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훨씬 더 창백해져 시체 같았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을 잡자 일날의 손보다 더 가냘프고 작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괜찮아. 그녀는 내가 어떠느냐고 묻기도 전에 힘주어 말했다. 날 수술한 의사는 아주 친절했어. 게다가 잘생겼던걸.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예쁘고 조그만 눈에 키스했다. 그 의사한테 꼬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그러고도 남을 여자거든. 그녀는 내 손을 힘껏 잡더니 곧 다시 잠들어 버렸다. 그녀는 아침 내내 잤고 오후가 되어서야 눈을 뜨더니 통증을 호소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다. 잠시 후 엘레나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 흰 블라우스와 재킷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쁜 소녀의 잠옷 위에 그 옷을 입혀주었다. 나쁜 소녀는 일날은 잘 있냐고 물었고 그가 나흘 내내 그녀에 관해 물었다는 얘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후 내내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녀가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저녁을 먹을 때에도 그녀 곁에 있었다. 야채 스프와 구운 감자, 삶은 닭고기 한 조각이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음식을 몇 입 먹었다. 내가 먹으라고 채근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모두 내게 그토록 잘해주는지 알아? 그녀가 말했다. 엘레나 때문이야. 간호사와 의사 모두 그녀를 존경해. 병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나는 밤에 그라보스키 부부의 집에 가서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병원을 알아보고 브리숑 교수와 의논했다. 브리숑 교수는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프티 클라마르에 있는 조그만 개인 병원을 추천했다. 신체적 학대로 우울증과 신경장애를 겪은 몇몇 환자를 그곳에 보낸 적이 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했다. 게다가 병원장이 그의 대학 동기여서 우리가 원한다면 나쁜 소녀를 그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주선해 줄 수 있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엘레나. 그 병원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수속을 밟도록 하죠. 엘레나와 시몬은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오믈렛과 햄, 샐러드와 와인 한 잔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익숙한 순서대로 커피를 마셨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엘레나가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선 그곳은 개인 병원이라 상당히 비싸요. 저금해 놓은 돈이 있어요. 그곳으로 부족하면 대출 받을 거예요. 필요할 경우에는 이 아파트도 팔 거고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완치되는 게 중요하죠. 다른 문제는 뭐죠? 그녀가 코생병원에 제출한 여권은 위조된 거예요. 마치 내게 용서를 비는 것 같은 표정과 목소리였다. 병원 당국이 경찰에 고발하지 않도록 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일 병원에서 나와야 하고 불행하게도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퇴원하자마자 누군가가 경찰에 밀고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녀는 끊임없이 나를 놀라게 해요. 시몬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삶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범하고 따분한지 알겠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엘레나가 내게 물었다. 물론 난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푸티 클라마르에 있는 질라크시 박사의 병원에 입원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녀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경찰에 그녀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나쁜 소녀는 평생 합법적인 서류를 가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분명 여러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여권보다 좀 더 안전한 여권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히겠군요. 시몬이 폭소를 터뜨렸다. 엘레나는 의사 직무를 정지당할 것이고 나는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쫓겨나겠죠.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고 친구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자 기분이 좋아졌다. 나흘 만에 나는 자명종이 울릴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 다음날 나는 유네스코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나쁜 소녀에게 갔다. 엘레나가 코생병원에서 그녀를 내 아파트로 데려다주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보낸 꽃다발이 꽃병에 꽂혀 나이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몸이 많이 나아졌다고 느꼈고 통증도 느끼지 않았다. 일날이 그녀와 함께 있었고 병원에서 태어난 그녀를 보고 기뻐했다. 아이가 가자 나쁜 소녀는 마치 아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시몬과 엘레나에게 여기로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전해줘. 일날이 잠든 다음에 내가 커피 내리는 걸 도와줄게. 엘레나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를 돕겠다고 했지만 내가 만류했다. 난 커피를 준비했고 잠시 후 그라보스키 부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나는 나쁜 소녀를 번쩍 안아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도 생략하고 눈을 반짝거리며 새로운 소식을 털어놓았다. 제발 부탁이니 제 말에 충격을 받아 기절하지는 마세요.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엘레나가 병원에 돌아간 뒤에 일날이 나를 깨웠더니 스페인어로 아주 분명하게 사랑해요, 나쁜 소녀라고 말했어요.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해요라고. 그러고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미라 플로레스의 차파그나트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스처를 했다. 손가락 2개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입에 갖다 대더니 키스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맹세해요. 일날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엘레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며 나쁜 소녀를 껴안았다.